속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민 등 이런 민간기업과 정부의 상생 방안은 10월 중에 발표를 하고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은요, 이거보다 더 빨리 8월에 발표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가요, 방금 전에 7월 17일 오후 5시에 배포를 했습니다. 뭐예요? 소상공인 채무 걱정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나오는데, 이 공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월 중에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생 방안을 10월에 마련하겠다. 자, 이 얘기가 뭐죠? 그렇죠. 배달앱,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배달앱을 쓰시는 분들 수수료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죠. 자, 그래서 7월 3일에 종합대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7월 3일에 나왔던 종합대책에 있었던 이 고정비용 줄어들이겠다, 이거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플랫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가속화하고 취약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부담을 낮춰드리겠다. 그래서 상생 플랫폼 상생 이렇게 나오는데, 배달의 민족이죠. 대표적인 게 업계 1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하반기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이 7월부터 예용을 갖고, 그래서 10월에 이 종합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기대가 돼요. 과연 이런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내놓을지, 그건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10월에 발표하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배달료 지원이에요. 이거 직접 지원이죠. 자, 배달료 지원인데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예,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야. 조건이 있어요.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거는 2025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표를 8월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공문을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오늘 나온 공문이에요.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월 중 민간합동으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협의체를 논의를 통해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었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얘기한 겁니다. 보도자료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나와요. 이와 함께. 자, 음식업, 전통시장 등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이 영세소상공인을 또 어떻게 기준을 삼을까? 이것도 이제는 큰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 사업, 그죠? 배달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지원일 거예요. 배달료 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설계하여, 자, 중요한 게 있죠.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슨 얘기예요? 예산을 따로 잡겠다라는 거죠. 과연 얼마를 잡을까요? 내년도 예산에서 이 배달료 지원 얼마 잡을까요? 자,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8월 말 이 내용을 8월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 원래는 이 구체적인 날짜가 종합대책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거예요. 8월 말에 이 배달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다 8월에 발표하겠다 그래요. 모든 지금 나왔던 발표들 다 8월에 발표한대요. 배달료도 원래는 일정이 없었다가 8월 말. 어제 말씀드렸던 대안대출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지원, 모든 금융정책들이 다 8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미리 팩트를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 되신 분들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딱 공문에 나온 거, 공문에 나온 내용. 8월에 기대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 이제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주길 기대했던 게 영세소상공인을 과연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이게 비현실적으로 전기료 지원처럼, 이 전기료 지원 황당한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나와요. 전기료 지원 대상폭 확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3천만 원으로 짜놨었잖아요. 초반에 3천만 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6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6천만 원도 지금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재부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 잘라버린 거. 그럼 얼마나 이 영세소상공인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볼지, 그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대상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하나, 과연 직접 지원이 될까? 물론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금이냐, 현금이 아니냐,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과연 현금 지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세수 지원,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 큰 논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물론 8월 말에 나올 겁니다. 8월 말에 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겠지만 제발 좀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 지원은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배달료 지원은요, 누구만 지원이 될까요? 뭐 이게 상생협의체든 뭐든, 뭐 이런 영세 소상공인 뭐든 간에 누구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배달을 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받는 거죠. 나는 어차피 배달 안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또 상황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또 말씀드린 게, 상생협의체가 과연 제대로 움직일지가 저는 걱정이에요. 왜? 배달의 민족, 이미 아시겠지만, 배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수수료 체계를 바꿔버렸죠. 그런데 상생협의체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뭐 돌려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쪼는 거죠. 야, 니네 자꾸 이렇게 올리면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니네가 좀 희생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생협의체는 이미 예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배민이 이미 예고된 이 상생협의체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글쎄요, 미리 선제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그게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타이밍 자체가 상생협의체를 한다는 이 시기에 갑자기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좀 바꿔서 과연 이게 알고 들어간 건지, 이런 것도, 그럼 과연 실제적인 혜택이 나오겠냐는 거죠. 이미 수수료 체계를 바꿔놔서 마치 혜택처럼 주지만은 사실 그게 혜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10월에 또 마련된다니까 보셔야 되겠죠. 제가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드려야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이걸 알고, 이미 다 알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미리 이걸 다 까놔야, 이렇게 해놔야 실제적인 혜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말에 과연 이 배달료 지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기료 지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전기료 지원 얘기하면 참,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6천만 원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참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이거는 오늘 내용이 아니라서, 어째 전기료 좀 다 알고 있잖아요. 20만 원 사실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었고요. 뭐 원스톱 플랫폼도 얘기가 공문에 있네요. 원스톱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이 한꺼번에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 요것도 7월 29일에 지역센터, 소진공 지역센터 중심으로 통합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뭐 정부가 발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소상공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제발 좀 피부에 와닿는,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으니 좀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돌지 않고, 지갑은 또 팍팍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갑을 안 열고, 그래서 아마 정말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미 이런 상황은 작년부터 예고해 드렸었죠. 제가 왜 금리가 오르니까 뻔히 예상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해안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와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분명히 오거든요. 금리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든지 다양한 뭐 매크로 환경이, 이제 거시 환경이 좀
바뀌는 타이밍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힘을 냅시다. 저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늘도 경희대 수업이 있어서 제가 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아침에 이제는 미리 가서 좀 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학교 7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서 좀 일 좀 하고, 그러면서 수업 오늘 있어서 방학이지만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와서 방송하죠. 또 법률 방송 있었잖아요. 법률 방송 또 생방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녹화 방송이 있죠. 이투데이. 다 강남이다 보니까 막 그 회기역 갔다가 경희대 회기에 있거든요. 저기 동대문구 북쪽에 갔다가 일단 남쪽에 가고 다시 여의도로 오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실망치 말고 희망 버리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갖고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오늘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